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점술, 점. 예. 관상, 사주, 뭐, 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것들, 예. 점을 보는 심리.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한 점, 고민이나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뭔가 그거 같아. 예, 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신이죠? 과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통계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과학적 근거를 찾기 힘든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 미신이라고 하는 건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연에서 기필코 필연을 찾아내는 거다. 네. 그렇지. 네, 기필코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점이나 이게 관상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없네요. 다시 과학이면 이렇게 다시 보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뭐 50년 후에 이렇게 돼요라고 예측을 했으면 그거를 잘 그려놓고 이거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검증이 불가능하네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그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미국의 이제 문화인류학자 중에 토머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25개의 문명을 분석한 적이 있어요. 문명을 분석했는데 어마어마하구만요. 이분도. 그런데 어떤 공통점이 확실히 하나 나오는 게 배타적인 계급주의나 배타적인 계급성을 띈 사회일수록 후대에 미신이 많이 생겨요. 자, 이 배타적인 계급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확실히 계급으로 눌러버리는. 우리 육두품. 네네. 혹은 그게 최근에서도 와서도 좀 계급적으로 상대방을 보는 그런. 너랑 나랑은 이미 근본이 다르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계급주의 사회나 아니면 권력이 자리 잡으면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기록을 남기기가 싫죠.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기록이나 아니면 뭔가 멋지거나 아니면 각색된 기록만을 남기죠. 그러니까 그 기록이 제대로 된 게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이후의 세대나 아니면 그 직후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 사람은 왜 또 거기까지 갔을까에 대한 판단의 기록, 근거 기록이 없죠. 그렇구나. 네, 그런 사회에서 파생적으로 미신이 많이 생기더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연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바로 얘기를 말씀하시기. 근대 사회로 이전되는 게 결국은 기록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동아시아가 많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그 기록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 강박적이었던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한 조선의 왕들이 미신적인 거에 빠진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선왕조실록 좀 잘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왕은 거의 없었지만 그렇죠. 그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광기를 부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이게 그런 기록에 있어서 조금 적었던 다른 왕조에서는 혹은 다른 국가나 다른 문명에서도 보면 스스로가 미신에 빠지는 그런 왕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조선왕조실록을 뭐 찬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한국의 기록 문화에서 외국의 심리학자들, 다른 나라의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기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 심지어 권력인데 최고의 권력인데. 그렇죠. 왕인데. 심지어 왜 그래가지고 왜 그 예전에 그 왕께서 뭐 말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야 적지 말라고 해라고 했더니 적지 말라고 하셨음. 적지 말라고 했다라는 말까지 적어버렸죠. 사실 그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없는 믿음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사회적 장치죠. 네. 근데 우리는 왜 많이 봅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많이 봅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분들, 네.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치열하게 산다는 한국 분들이 왜 이렇게 점을 많이 보느냐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니고요. 너무 이제 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점술에 이제 그 휘둘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재밌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뭐 부동산 말씀하시면서 정부에게 정책이 있다면 국민에겐 대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었는데 사실 한국인들은 IT 회사도요. IT 회사도 그 새 신사옥에 입주하면서 고사 지냅니다. 그러네. 심지어는 그 저기 뭐냐 태블릿에 이렇게 돼지 사진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판교 IT밸리에서도.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직면해서 이걸 헤쳐나가기 위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이게 되게 재밌게도 이런 이런 과학적이지 않은 것에 기초한 행동들 중에서 한국인들은 점을 좋아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일본인들은 굉장히 저주를 좋아합니다. 저주. 일본의 사실 한국의 문화가에 비해서 일본은 저주 대행 업체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요? 네네. 하나의 활발한 산업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하지 뭘. 네. 근데 한국은 저주하지 않죠. 나와 이씨 이러면서. 그렇지. 그냥 욕하지요. 네네. 욕하고 공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직면하고 한판 붙자. 직면하고 막 맞서는 문화죠.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무엇라도 게임으로 치면 아이템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부나 국가도 강하지만 한국은 국민도 무지하게 강하다. 그래서 다이나믹하다. 그래서 왜 정부가 너무 강하면 은폐 많고, 시민사회가 너무 강하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양쪽이 다 심지어는 엄마도 강하고 아빠도 강하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높은 주체성,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내 삶의 주인공이야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강한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내가 주인공인데 생각해 보니까 가진 정보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정보를 가져야 돼라고 하니까 우연해서 기필코 필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취합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생긴다고 또 볼 수 있죠. 놀자님이 앞날에 희망이 없을 때 점집에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향입니까? 아니면 제 옆에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거의 모든 일에 이사든 자녀의 뭐든 다 가요. 항상 늘 1년에 몇 번씩은. 이게 성향인지 아니면 이분처럼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가게 되는 사람의 그 상황적 요인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재미삼아 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거의 모든 결정을 그렇게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하는 분들을 보면 일단 이거 많이 연구된 사례인데요. 첫 번째로는 교육 수준이 높다 낮다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교육의 수준이 높고 낮은 거와는 확실히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교육의 수준이 높다와 과학적인 사고를 위한 교육의 수준이 높다는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논리를 교육받은 것과 과학을 교육받은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논리는 앞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틀려버리면 뒤에 말이 계속해서 연결돼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 전제 자체를 강하게 의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타당한지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회의감을 가져보는 게 과학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제가 봤을 땐 여전히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미신과 관련된 믿음이나 아니면 계속 참조가 좀 너무 지나친 분들이 많은 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과 시험이 논리를 보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전제가 틀릴 수도 있지 않니? 의심해보는 교육이 그런 과학적인 사고에 대한 과학에 대한 교육이 너무 적어요. 그러네. 그 믿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집에 가면 과거에 관해서 이렇게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어. 그 실적이 좋은 어떤 펀드가 있어요. 근데 그 펀드가 2022년까지 15%의 수익을 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이나 2024년도에 똑같이 15%를 할 확률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 미래는. 이 미래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과거를 맞추면 내 미래도 맞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사실 사람이. 그렇죠. 근데 과거를 맞춘다는 것처럼 쉬운 일도 없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라고 하면 사람의 인생이 길어질수록 그런 일은 반드시 한 번씩 있거든요. 아,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인 분에 비해서 만약에 60세인 분은 3배 혹은 심지어 4배, 5배의 경험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물가에서 한번 힘든 적이 있으셨죠. 나는 있지. 당연히 있죠. 저도 있죠. 나는 있지. 네. 죽을 뻔했지. 예. 물가에서. 예. 20살인 분보다는 60세인 분들이 더 그런 경험들이 분명 아니니까 하나씩 해당되는 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은 독립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연결시키고 싶어 해요. 그걸 연결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 연결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젠 안 그럴 거야도 사실 연결 짓는 거고요. 그렇지. 예전에 연결 짓는 안 거지. 그랬으니까 이젠 그럴 거야도 이것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결을 제대로 안 시키고 독립적으로 제대로 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항상 상반된 경험들에 대한 기록이 또 많아야 돼요. 그러네. 기억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건 기록이에요. 정확한 기록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가면 제가 이제 심리학자로서 기업 자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다 필요 없고 일지부터 쓰시라고. 일지부터 써라. 수많은 기업들이 이 간단한 일지를 안 써요. 이 간단한 일지, 업무 일지를 제대로 안 쓰거든요. 네. 이건 아무리 IT 시대라도 업무 일지는 제대로 쓰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분의 조선왕조실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내리는 판단이 얼마나 근거가 한쪽 정보나 한쪽 기억만 보고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야, 이게 뭐 언론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점집에 가서 이제 보통 이런 점성술사랄지 사주 보시는 분들은 없는 거는 많이는 없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괜히 기분만 나쁘단 말이야. 네네. 실제로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요거는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분들한테 무슨 조언 같은 거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가셨잖아요. 네, 이미 갔는데 나쁜 말만 들었어. 이미 갔는데 나쁜 말만 들었다면 그걸 맞서거나 부인한다. 이거는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심리학자들이 tempting fate. 그러니까 운명에 맞서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사람을 계속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고 더 초조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미 가셨다면 좋다고 얘기하는 다른 곳을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거 방법이네. 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의심해 보셔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원래. 그렇죠. 네. 사실 점성술이나 그 외에 다른 많은 이런 것의 기능이 사실은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럼요.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을 오히려 제한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파는 무엇인가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높이게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주 관상도 철학적 기반이 있는 분들은 나쁜 말을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가려서 나쁜 말 할 것 같으면 바로 나와버리시든가. 실제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만날 때까지 다니자라고 하는 주의품도 있어요. 저도. 이 좋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루십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까지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